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투데이 이창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영아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길어져서 조금 저희들 방송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또 중간에 라이스 국무장관이 지금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이 열리게 되면 현장을 또 연결해서 자세한 기자회견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사람들 만나면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요즘 날씨가 왜 이래? 네, 그러실 텐데요. 맞아요. 정말 한낮에는 덥고 또 아침마다 스모그가 깔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한 10월 하순이나 돼야 이 더운 느낌이 좀 가실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래도 이상고온 현상은 12월까지 계속된다고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더위는 더위라도 제일 힘드는 거는 모기예요, 모기. 그래요, 지금 예. 아주 막 모기가 극성인데 말라리아 모기의 개체 수가 작년 가을보다 지금 9배라고 합니다. 네. 아유, 참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겠어요, 모기도. 네. 자, 오늘 첫 소식은 박광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던 북한 핵실험 소식 때문에 최근에도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핵 대피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주택가 지하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가보시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영화 속 장면들을 느긋하게만 바라볼 수 없게 됐다. 그런데 SF 영화에 의뢰 등장하던 핵공격의 끄떡없는 지하 요새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있다는 소문.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 대피 시설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금 생각에는 글쎄 군부대에 있으려고 난 생각을 하는데 이 동네에 지하 핵 대피 시설이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건 못 들어봤어. 아니 못 들어봤어. 금시초문이. 이 동네 한 20년 살았는데 처음 듣는데요. 핵 대피 시설을 시공했다는 관계자를 설득한 끝에 취재 허가를 얻어낸 빌라 입구. 유명 인사들이 산다는 고급 빌라는 입구부터 철저한 신분 확인을 거친 후에 진입이 허가됐다. 입주민만 들어올 수 있다는 이 빌라는 2003년에 준공된 것. 바로 빌라 지하에 핵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지하 요새가 있다는 것인데 지하까지는 들어왔어도 보안 카드가 없으면 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지하 벙커에는 빌라 주민들만 대피할 수 있다는 것. 핵 대피 시설이 있다는 곳은 지하 4층. 대피소라고 쓰여진 문을 열고 내려가니 육중한 문이 버티고 서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지하 벙커로 진입할 수 있는 첫 관문이다. 철제문 위에 강화 콘크리트를 덧발랐다는 이 문은 무게만 1톤. 핵폭풍에 따른 열과 압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 이 묵직한 문 두께만 20cm다. 지하 요새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문은 닫는 순간 외부의 공기가 완벽히 차단돼 안과 밖의 압력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일반 건물 벽의 4배가 넘는 두께. 층층이 두꺼워지는 벽 두께는 최대 80cm. 이 정도면 1945년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 이상의 위력도 견딜 수 있다는 설명. 지하 벙커 40여 평의 공간에 3층짜리 간이 침대가 20여 개 놓여 있고 간이 식량과 생필품 그리고 화장실 2칸이 구비되어 있었다. 외부 공기와 연결되어 있는 하수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폐형 변기를 이용한다는 것. 대피 시설에서 생기는 오물은 이렇게 처리된다. 세계적인 핵 대피 시설 시공국인 스위스에서 설계 공법을 도입했다는 이 지하 요새의 핵심 시설은 바로 자가 발전 공기 여과기. 손으로 전기를 만들어 공기를 정화시킨다는 것이다. 50여 명의 입주민이 한 달간 핵무기를 피해 생활할 수 있고 벙커 안의 생활이 끝나면 이 탈출로로 빠져나간다는 것. 분양 당시 전쟁을 경험했던 60대 이상 장년층에게 인기를 끌었다는 지하 요새. 그렇다면 개인주택의 핵 대피 시설은 합법적인 것일까? 법적으로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하다면 설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 도심 속에 다른 핵 대피 시설은 없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공원. 여기 근처에 지하 벙커가 있어요? 예, 공원사에 벙커 있어요.
수소문 끝에 찾아낸 지하 대피 시설. 그거.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출입문 열쇠를 보관해 왔다는 이 지하 벙커는 놀랍게도 1960년 군사 쿠데타 당시 박정희 장군이 작전 회의를 했던 곳. 35평 넓이의 지하에 5개 방이 연결돼 있는 이 지하 벙커는 현재 공원의 비품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 창고처럼 보이는데 이게 벙커가 맞아요? 맞죠. 지금은 뭐 별 사용할 게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자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 벙커는 맞죠. 그렇다면 유사시 일반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방공호와 핵 대피 시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방공호는 단순히 공중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한 시설이고요. 핵 대피시설이라고 하면은 화학 공격이나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현재 소방방대청에서 고시한 대피 시설은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 지하철 역사는 2등급 대피 시설. 3등급 대피 시설은 지하 주차장과 지하 상가. 그리고 4등급이 일반 주택의 지하다. 그러나 핵 폭격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1등급 대피 시설이라는 것. 핵 대피시설은 우리가 통상 화생방 대피시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화생방 대피시설이라는 것은 화학 공격이나 핵 공격으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풍문 또는 그 제독 시설, 그 정화 시설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핵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1등급 핵 대피 시설은 전국에 오직 23곳. 그렇다면 도대체 1등급 핵 대피 시설은 어떤 모습일까? 김천에 핵 대피 시설이 있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 김천에 40년 넘게 살아도 나 처음 들어보는데. 1등급 핵 대피 시설이 있다는 김천시청. 네, 안녕하세요. 저 김천시청에 핵 대피 시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천시청 핵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돼가지고 좀 공개가 좀 곤란한데 근본 그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가지고 그 민간인들이 그 관심사가 높아져 가지고 그 근본에 한해서 그 협의를 하였습니다. 핵 대피 시설의 설계도면 마치 미로처럼 보이는데 과연 시청 어디에 핵 대피 시설이 있는 것일까? 시청 청사 지하 2층. 여기서부터 지하 핵 대피시설입니다. 2, 3등급 대피 시설과는 달리 서너 개의 철벽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평소 일반인은 보안상의 문제로 출입 금지 지역. 성인 혼자 문을 여닫기도 버거운 크기였다. 이 문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겉되어 있어 광철문입니다. 1톤 정도 나갑니다. 핵 공격 시 대피 시설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거쳐야 할 코스는 바로 방사능 샤워장. 보온된 몸을 3번 세척 과정을 거칩니다. 외부의 핵 분진을 말끔히 처리한 후에야 바로 이 대피 시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여기는 을지연수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할 때 직원들이 대피하는 장소이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났을 때 여기가 지휘본부가 됩니다. 벽체에는 방사능 오염 물질과 핵먼지를 걸러내는 필터가 있어 방독면을 쓰고 있는 효과가 있고 외부 공기 투입을 막는 여과기까지 갖춰져 있었다. 지나드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들어오고 싶지 않지요. 우리가 여기 들어온다 하는 건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네, 북한 핵 문제 정말 모두에게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에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보면서 좀 걱정되는 게 대피하는 곳이 이제 23곳밖에 없다. 이게 그래요. 정말 좀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뭐 스위스나 핀란드에는 법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 지하에 이 대피 시설을 짓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피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타깝죠. 예. 보면서도. 네.